안녕하세요. 진짜 시작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지금 한 3번, 4번째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인스타그램에 제가 주얼리 작업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노마드 스컬프로 작업하는 걸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한번 간단한 영상으로 튜토리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제가 그동안 해봤던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노마드 스컬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3D 모델링 툴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로 하는 모델링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네, 이런 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해 하신가 봐요, 다들. 근데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아이패드로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길 어디서든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맞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모델링 할 때 이제 보통 주얼리는 라이노를 쓰거든요. 근데 라이노 컴퓨터로 사사삭 하는데 이 치수 맞춰 저 치수 맞춰 하는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뭔가 컴퓨터로 하면 일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노마드 스코프로 한다. 이거는 좀 노는 느낌? 네, 왜 촬영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쪼물락거리는 것 같이 해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노마드 스컬프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요 노마드 스컬프의 매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반지 주얼리들이 다 노마드 스컬프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원석을 넣은 것도 있고 제가 브러쉬를 만들어서 왼쪽에 질감을 넣은 것도 있어요. 얘는 눈알이인데 진짜 잘 보면 해골이가 있습니다. 지브러쉬로 모델링을 했던 애들이 있는데 그걸 노마드 스컬프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기 조개나 불가사리 배치를 해서 반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테스트 중인데 이쪽에는 쬐깐한 아주 귀여운 진주들 넣어서 반지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으로 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전에 별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귀엽죠? 패턴 돌려서 하면 이 반지 모델도 노마드 스컬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했던 게 이 피어싱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모델링을 이제 반지하는 걸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반지를 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기 쉽게 별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노마드 스컬프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노마드 스컬프 영어나 또는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구매를 한 상태여가지고 가격이 안 드는데 아마 2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 하나가 자동으로 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브러쉬 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모델링하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랑 설정을 맞춰주실 건 뭐냐면 이 브러쉬 옆에 보시면 저는 이미 이렇게 직선 3개에 이 볼륨 조절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주세요. 여기는 사실 기호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이게 밑에 하단에 있는 바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 실행 취소, 재실행, 그 다음에 솔로 이거는 모델링하는 개체를 하나만 보는 친구고 엑스레이는 모델링을 약간 투시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와이어프레임도 저는 켜두는데 면을 빠르게 볼 때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밑에 해두시면 편해요. 이 크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요. 다시 밑에 가시면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색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색깔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난 이거 있는 거 별로야 하시면 요 밑에 직접 색깔을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해주시면 모델링 할 때 조금 더 자기 취향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 조금 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 위주로 돼 있으면 이게 아마 기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왼손잡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얘를 요 V체크를 해주시면 각각 반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탑바 하면 여기 위에 요 바들이 서로 좌우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반전시킬 거는 요 밑에 있는 것만 반전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매트리얼 컬러 퓨리뷰 일단 해두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설정하는 거는 이제 작은 화면으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바들이 엄청 클 거거든요. 거의 이 정도로 차지할 거예요. 거의 비율이.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 패널들이 너무 크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줄여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즈도 폰트 사이즈 진짜 완전 조그맣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저 진짜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저는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크게 키우겠습니다. 만약에 이 설정들이 다 싫고 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래 하면 여기 밑에 리셋 스타일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설정할 건 사실 이거 설정했어야 되는데 제스처예요. 제스처는 원래 처음에 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을 거거든요. 저랑 똑같이 카메라에는 이제 카메라는 이 시점 이동하는 거예요. 이 객체를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카메라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펜은 사용하지 않을래요 하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 물체를 여러 면으로 볼 때 손가락으로만 이용해서 시점을 이동시켜 줄 거예요. 스컬프 요거는 저희는 손가락으로는 안 할 거거든요. 손가락은 꺼주시고 우리는 오직 펜으로만 할 거예요 하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손가락 3개 손가락 옵션인데요. 저는 일단 조명을 하는 건 꺼놨어요. 그 대신에 요 툴 레디어스는 상하, 요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인텐시티는 가로 세로로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러쉬 크기랑 강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위아래로 하면 브러쉬 크기가 바뀝니다. 왼쪽에서 여기서 바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바꿔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강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세 손가락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강도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선택해놓고 그다음에 펜슬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이거 더블 탭하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 뭘로 할 거니?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설정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설정을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 이런 기능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더블 탭할 때 써야겠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설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델링을 확대 축소할 때는 그냥 2개 손가락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브러쉬로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행 취소를 하면 돼요. 실행 취소는 요 밑에 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도 가능한데요. 저는 보통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손가락 2개 가지고 탭하면 한 번 탭하면 실행 취소, 2번 탭하면 실행 또 취소돼요. 나 실행 취소 잘못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면 손가락 3개로 탭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리고 설명드렸던 게 손가락 3개, 위아래는 브러쉬 크기, 좌우는 강도. 요거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설명드릴 걸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노마드 스칼프 요 로고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랭귀지스 해서 언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국어 바꿔주시면 바로 노마드 스카이프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로 번역된 요 번역이 조금 싫은 거예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저는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다시 돌아갈게요. 편하신 거 골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파일스, 요거는 이제 파일 폴더인데요. 모델링하고 저장하거나 또는 모델링한 파일을 여기에 추가하거나 또는 내보내기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시게 될 때 요 파일에서 밑에 익스포트, OBJ나 STL 확장자를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렌더 같은 경우 요 사진을 이제 전체 풀샷으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 크기 이렇게 지정해서 이미지를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씬이에요. 얘는 뭐냐면 객체를 여기서 추가하거나 삭제, 복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치고 또 빼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애드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원기둥 추가할 수 있고 또 뭐 도넛 같은 것도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형을 추가했는데 위에 뭐가 생겼죠. 이거는 이 도형들의 옵션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 옵션을 미리 줄 때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 개수를 이런 식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요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써요. 같이 모델링 하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델링 이렇게 불러왔을 때 꼭 검증을 해주셔야지 스컬핑이 가능합니다. 얘도 지금 검증 안 한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브러쉬가 비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위에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얘도 삭제할게요. 다시 애드를 눌러서 스피어를 추가해 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검증을 눌러줘요. 이제 브러쉬로 별을 그리면 되긴 하는데 별이 각이 5개잖아요. 이거를 무브 툴로 뭐 이렇게 이거 지금 이렇게 5각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대칭이 안 돼서. 물론 비대칭적인 그런 별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대칭 기능이 있어요. 대칭 기능을 저희가 켜줄 겁니다. 대칭에는 이제 면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대칭하는 게 있고 레디얼 해가지고 회전되게 대칭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5개니까 면 대칭은 꺼주고 축에 따라서 5로 요 개수를 늘려줍니다. 탑뷰에서 할 거라서 저는 Y축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렇게 점 5개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무브 툴로 쭉 끌어당길 건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9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동그란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기즘으로 얘네를 좀 납작하게 위아래로 눌러줄 거예요. 보시면 기즈모는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있는 이 색깔 원을 클릭해서 하면 화살축대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대 축소 아무렇게나 했다가 이게 싫다 뒤로 돌아가기를 해도 되지만 기즘으로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리셋 버튼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전 다시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납작하게 할 거니까 이 초록색 원 위아래로 눌러줄게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탑뷰로 가서 제가 무브 툴을 눌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미 활성화를 해놨어요. 그 대칭은 여기서 꺼주시면 대칭이 안 먹고요. 이렇게 키면 이 대칭 옵션에서 선택해냈던 이 5개 원형 배열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쭉 늘려줄게요. 마음에 드는 각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까? 좀 귀여운 느낌?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 조명등? 아기 때 그런 별 조명등 이렇게 눌러서 이쁘게 켜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지금 그 모양이 나네요. 이렇게 조금 모아줄게요. 모서리가 생겼는데 이거 다 좀 이따 브러쉬 이용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원하는 대로 모델링 해주세요. 끝에는 좀 뾰족한 게 낫겠죠? 좀 길게 해줄게요. 하고 조금 더 빼고 약간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살이 좀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살을 조금씩 맞춰주겠습니다. 원하는 별 모양 나올 때까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세부 묘사를 위해서 이제 이 면의 개수를 늘려줄 거예요. 지금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얘네 면수가 원래는 이게 예쁜 정사각형 모양인데 저희가 무브를 이용해서 스컬핑을 하면서 직사각형의 사각형이 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 개수를 늘려서 이제 세부 묘사를 할 수 있게 바꿔줄 거예요. 아까 씬 옆에 이 네모 애들이 쌓여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토폴로지라 그래요. 여기서 면 개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있는 면 개수 이거를 더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서브디바이드를 늘려줘요. 보시면 면 개수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우브르그한 면들이 많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꼭지점이 저는 여기가 톡 튀어나온 게 조금 그렇거든요. 얘를 죽여주려면 여기 보세요. 플래튼이 있습니다. 얘를 사사사사 눌러주면 면이 사라져요. 조금 이렇게 자국이 남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면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좀 감쪽 같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각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크리즈가 있어요. 크리즈를 누르시고 선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크리즈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이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게 하고 싶다 하시면 요 인버트 이 왼쪽에 이 브러쉬마다 이게 양각 음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시고 빼주시면 요 크리즈가 밖으로 꼬집듯이 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가볍게 가이드라인 그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지금 보니까 5개로만 돼 있으니까 저는 요 왼쪽에도 선을 먹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한쪽만 먹어 들어갔거든요. 대칭 옵션을 다시 바꿔줄게요. Y로 아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Z로 해볼게요. Z? Z도 아니다. X인가? 아, X인가 봐요. 아, 맞네. 미러니까. 그러면 다시 가이드라인만 그려줄게요.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클레이로 양감을 조금 줘볼게요. 가이드라인을 그려놔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조금 살을 추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클레이는 이제 양으로 이렇게 양감을 주는 브러쉬인데 서브 요거 하면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애가 되거든요. 요걸로 이쪽 면은 또 파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스무스 툴은 크게 한 번씩 먹여줄게요. 조금 아까보다 각이 잡힌 별이 드세요. 조금 더 각을 잡아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 크리즈랑 짝꿍으로 많이 쓰는 게 인플레이트 요 브러쉬인데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 옆에 바로 튀어나오게끔 하는 작업할 때 저는 잘 쓰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 쪼꼬미 별까지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 같은 경우는 또 풀어주시면 돼요. 눈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도 저장이겠죠. 파일스에 가셔서 세이브 애즈로 저장을 하나 해주세요. 오늘 별 이게 사실 3번째 만드는 건데 네,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걸로 만약에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맨 밑에 익스포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개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all, visible, selected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거의 visible로 선택을 하고 내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obj 파일로 export obj 눌러주시면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save to files 해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업체에 파일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간단 모델링이었고요. 다음에는 뭐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해야지 또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메달이나 귀걸이 또는 팔찌에 할 만한 모델링을 먼저 하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반지 모델링 하는 거 같이 올려볼게요. 노마드 스컬프 할만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봬요. 안녕.